이신수 후보자님, 네. 먼저 방통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지명되셨습니다. 축하보다는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2인 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국회목 위원 추천이 없이는 당분간 2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결해야 될 방통위의 주요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할 수 없다면 아까 저희 존경하는 최영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라도 국회목 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해 주셔서 5인 체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존경하는 저희 박정훈 의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인 체제의 의결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성이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저도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3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협박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취임 3개월 만에,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께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한 달 안에 탄핵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MBC 언론노조는 이동관, 김홍일로도 모자라서 후보자께도 마타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 동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이런 망신주기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가 하면 바로 앞선 질의에서도 혼밥하는 후보자라는 PPT를 띄운 걸 봤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혼밥을 하시는 분들께도 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께서는 후보자의 외모를 품평하는 SNS 글까지 버젓이 올려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례를 들고 왔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지병이 있어서 헌혈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44년간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헌혈과 방통위원장 직무 수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요즘 여성분들은 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선거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눈썹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러 가서 보니까 문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봉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에도 제출을 했는데 헌혈 부분만 과장이 돼서 그런데요. 제가 2018년, 19년 그렇게 기억하는데 고려인 한글 학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한글 과정을 통해서 한글과 영어를 15개월 동안 주말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헌혈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신 모욕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적 마인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헌혈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30년간 넘게 방송 현장에서 근무하셨고, 그리고 걸프전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전장에 투파된 여성 최초 종군 기자로서 활약해오신 언론인이십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인정받아야 될 경력마저도 매도당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심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아까 이정은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핸드폰에 사장님께서 그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빵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게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그 이야기를 해준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탄핵 사태가 나면서 거의 모든 대전 MBC 직원들이 파업에 나갔었습니다. 파업에 나가서 대전 시내 곳곳에
그때 뭐 김장겸 당시의 사장 이렇게 붙이고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부역이 두고 부끄러울 것이다. 대전 MBC 이진숙 사장 퇴진하라. 이렇게 전 대전 시내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까지 근무를 했고 다만 직원들은 이제 거의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일해준 비서실 직원 한경실한테 빵을 나눠준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직원의 목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틀 전에 걸려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틀고 싶지만 목소리가 그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정헌 의원은 변조를 했고요. 원하신다면 김현 간사와 최영두 간사 두 분께 따로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십시오, 박충건 의원님. 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1분 남아서 남은 내용들은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남은 시간에 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자리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혹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신상 발언을 통해서 본인 얘기하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예, 그리고 신상 발언은 시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 질문의 내용이나 자료 공개를 맡아도 운운하는 것은 양쪽 다 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조용히 하시죠. 제가 얘기했죠. 좀 아까 좀 들으세요. 얘기 좀. 이거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신상 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 잠깐만요. 제가 남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상 발언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예, 그래서 잠깐만요. 마무리를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지 다른 사람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누구든 맡아도라든가 그렇게 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서로 존중하십시오. 끝이고요. 김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